물건이 고장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고장난 부품의 비용과 수리해주는 사람의 공임을 더한다면 비교적 쉽게 손해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땐 딱 부러지게 금액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생한 손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와 같이 타인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의견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는 손해사정 자격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의 권한이며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의 주체 스스로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이를 놓고 채무자와의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보상과 근제보험 보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교통사고 보상은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근제보험은 생소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제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모두 보상받은 피해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손해액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즉, 근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험 초과 손해액에 대해 근제보험을 통해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보험이며 애시당초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제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적 임의보험인 점이기에 사고 발생이 잦고 부상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만 가입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보니 보통 규모 있는 공사 현장이 아니고서야 근제보험 가입 사업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의 그 손해액 산정 기준은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하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근제보험 후유장애 보상금 손해사정 위임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적정 보험금 관련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피해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종골골절 부상을 입게 됩니다. 종골은 발 뒤꿈치 뼈를 뜻하며 단단한 뼈이지만 추락하는 과정에 강한 충격으로 골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골골절은 골절 형태나 정도에 따라 발목 관절 움직임에도 제약을 남기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거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인 요양급여, 요양 중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보상받았고, 산재지정병원 주치의 소견으로 14급 종골골절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평균 임금의 55일치를 보상하는 장애급여까지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재활이 잘 진행되어 발목 관절 움직임에 큰 제한이 남지 않아 최하 등급인 14급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공단에서 장애급여를 점차 타이트하게 심사하기에 피해로 고통받은 것에 비하면 다소 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제보험은 산재보험 종결 이후에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에 저희에게 사건이 위임되었으며, 보상 절차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 종골골절 후유장애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액수를 상계한 후 나머지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종골골절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근제보험회사에 종골골절 후유장애 보상금 등 산정 내역과 근거 등이 담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후유장애 결과에 대한 오랜 분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재 초과 손해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근제보험의 손해사정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임 비율이 교통사고와 달리 가이드라인이 없어 유사한 판례를 참조하여 그 과실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의 감소가 후유장애 보상금이 되는 점은 동일하나, 산재보험에서 낮은 등급으로 보상 결정이 난 상황에서 추가로 후유장애 평가에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후유장애 보상금에 대한 공정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해결되진 않습니다. 걱정에 앞서신 분들께선 종골골절 후유장애 관련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신 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손해사정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